안녕하세요, 토비입니다. 먼데이닷컴에서는 다양한 뷰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중 하나인 폼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테이블 데이터를 이제 외부의 설문을 통해서 입력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구글 설문과 같은 기능을 써보셨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폼 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컬럼들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설문을 받을 건지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제 테이블 구성을 미리 어느 정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만든 보드를 보시게 되면은 티셔츠 제작 요청을 받는 회사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폼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고객분들이 입력을 하시면은 그에 대한 정보가 아이템으로, 먼데이닷컴의 아이템으로 바로 생성이 되게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보게 되면은 뭐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이제 시스템 처리를 위해서 들어갈 컬럼이 될 거고요. 종류는 고객분들이 반팔을 신청할 건지 긴팔을 신청할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수량도 이제 몇 개를 생산을 요청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최소 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뭐 예를 들어서 최소 수량을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 제작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 안내 메일을 보낸다던가 하는 식으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시안 파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객분들이 올려주시는 파일에 대해서 이제 아이템이 생성되게끔 설정을 할 거고요. 이러한 견적 금액이나 승인 여부 같은 부분들은 이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 아닌 이 제작 요청을 관리하는 담당자분이 이제 관리하기 위한 컬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객들 정보까지 작성을 해서 이제 폼을 받을 텐데요. 폼 뷰를 설정하시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뷰 설정 중에서 Add 뷰를 보시면은 이 More Views의 왼쪽 아래 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먼저 이 폼에 대한, 해당 폼에 대한 이름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 있는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본문, 실제로 받을 폼을 받을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배경색 같은 경우에 이제 임의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색깔 테이블들이 좀 있고, 그 외에도 실제 이제 색상 코드를 통해서도 원하시는 색상을 넣어서 이제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 페이지가 위화감이 들지 않게 설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일단 디폴트로 현재 색깔을 유지한 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 보시면은 이제 Add Account 로고라고 해서 회사의 로고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또는 제외를 해서 안 보이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 회사 로고라고 하면은 이제 먼데이닷컴 로고가 아니라 그 어드민 페이지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자사의 로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넣을 건지 또는 제외할 것인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는 이제 제목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드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폼뷰에서는 이제 별도로 설정을 해도 보드의 이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분들이 보셨을 때는 뭐 티셔츠 제작 요청 페이지 정도라고 하면은 고객분들이 이 페이지는 티셔츠 제작을 요청하는 페이지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티셔츠 제작 요청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라고 뭐 추가적인 설명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부터는 이제 실제로 테이블에 있는 컬럼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보드의 아이템에 대한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드의 아이템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로는 이제 뭐 생산을 요청하는 고객분의 성함을 받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보드 아이템은 어떻게 이제 뭐 구성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른 값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는 이 값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비워놓고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해당 컬럼에 대한 이름을 작성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설명을 또 기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required라는 체크박스 버튼이 있고, 그 오른쪽에 눈 모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required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 required를 체크를 함으로써 이 내용을 기입하지 않고서는 이 해당 설문을 제출할 수가 없게, 해당 폼을 제출할 수 없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눈 모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객분들이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러한 내용들을 작성을 하실 때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직원분들께서만 필요한 컬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견적 금액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이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고 나서 관리하시는 분께서 이제 뭐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객분들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눈 모양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숨김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페이지를 접속하셨을 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컬럼들마다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뭐 이름을 변경한다던가 또는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 주셔야지 이제 제출이 됩니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종류 같은 경우에도 뭐 좀 더 알기 쉽게 티셔츠 종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종류에는 반팔 또는 긴팔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분께서 알기 쉽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꼭 필요한 정보들과 해당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시면은 하나의 이제 폼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업데이트 부분에도 바로 작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해당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일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도 한 번에 올릴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제 프리뷰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지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양식을 완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폼을 이제 고객분들이 이 페이지를 보시게 되고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여기 하단에 지금 회색 버튼으로 되어 있는 서밋을 누르게 되면은 이 내용이 바로 아까 만들어둔 메인 테이블의 아이템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아이템이 들어오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세팅즈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세팅즈라는 부분에서 먼저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이 응답한 결과를 어떤 그룹에 넣을 건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디폴트 값은 이제 가장 상단에 있는 그룹이 될 텐데요. 저희는 이게 제작 요청을 받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 제작 요청에 대한 그룹으로 들어가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래 보면은 이제 성공적으로 제출됐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본 값은 0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한글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부가적으로 담당자가 확인 후 견적 안내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또 보여지게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리다이렉트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러한 요청 양식, 이런 폼이 서밋 됐을 때, 제출됐을 때 이제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을 시킬 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기보다는 이제 홈페이지 내에서 예를 들면은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보통 로그인 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제작 요청이 주문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다시 메인 홈페이지로 이동시킨다던가 아니면은 특정 페이지로 이동시키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Submit Another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하나의 요청을 보내고 나서 요청 서밋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또 요청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None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제출 완료된 이 석세스 메시지 화면에서 멈추게 될 거고요. 클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클릭을 했을 때 다시 새로운 양식을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거고, 오토는 바로 자동으로 이제 다시 새로운 양식을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성격에 따라서 원하시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Anonymous Form 같은 경우에는 이게 monday.com 사용자, 이 해당 계정에 있는 사용자가 설문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 크리에이션 로그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사용자가 이 폼을 작성을 했는지 기록이 남게 됩니다. 물론 이제 monday.com 사용자가 아니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남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설문 요청에 따라서는 익명으로 해야 되는 설문들도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회사 내부적으로. 그럴 때는 이제 이 Anonymous Submission 버튼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누가 했는지 익명으로 제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익명 설문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래에 있는 서베이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베이 형태의 이제 몇 페이지에서 몇 단계까지 완료했다라는 부분들을 하단에 표시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선택에 따라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많이 보던
화면 중에 하나이죠. 스플릿 뷰로 보시거나 또는 이제 뭐 다크 모드를 설정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서 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은 우선 풀스크린 뷰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설문 내용들을 다 작성을 하고 또 이제 완료됐을 때 메시지 그리고 완료 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세팅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고객분들이 보게 될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 프리뷰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제 아까 만들어둔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까는 조금 더 많은 이제 컬럼들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눈 모양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뭐 작성하기로 한 내용들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required 표시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작성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작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컬럼 타입에 따라서 지금은 이건 스테이터스 컬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터스 상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일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일을 바로 업로드할 수 있는 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미지 파일 같은 것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 파일이 바로 저장이 되어서 monday.com 보드에 아이템이 생성될 때 첨부 파일도 함께 이동이 되게 되죠. 이거는 실제로 한번 좀 올려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이미지를 하나 업로드를 해서 이렇게 업로드된 것을 확인했고요. 성함은 이름을 하나 쓰고 수량은 10개, 반팔 티셔츠 10개인데 그에 대한 시안 파일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연락처나 이메일은 지금 필수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서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앞서 설정해 놓은 이제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리다이렉트 설정까지 해놨다라고 하시면은 또 해당 연결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또는 뭐 바로 다음 폼을 또 작성할 수 있게끔 설정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다시 폼을 작성하는 페이지로 되도록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프리뷰까지 확인을 해서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비라는 이름으로 아까 입력한 정보들이 쭉 들어와 있고요. 제가 올린 이미지 파일도 이렇게 바로 들어와 있어서 클릭을 통해서 이러한 시안으로 이제 뭐 티셔츠 생산을 요청했구나 라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다시 폼 뷰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를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하거나 또는 홈페이지에 넣어서 활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 쉐어 폼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접속할 수 있는 쉐어러블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는 홈페이지 같은 데 넣기 위한 인베드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선 이 쉐어러블 링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 이메일을 통해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해당 그 접속 URL을 제공을 해서 바로 어디서나 뭐 monday.com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런 페이지를 접근해서 해당 정보들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연결된 보드의 아이템으로 바로 생성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티셔츠 제작 요청 같은 경우에 폼을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예시로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 홈페이지에 와보셨다면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와보셨던 분이라면은 이제 뭐 문의하기나 신규 등록 페이지를 보시게 될 텐데요. 신규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라이얼 계정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또한 저희는 폼 기능을 활용을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이제 트라이얼 계정을 관리하는 보드의 아이템으로 생성이 되고 저희는 그것을 확인해서 이제 발급을 도와드리게 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